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138페이지부터 또 실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월 작업. 자, 전기라 하는 것은 지난해를 말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회사를 새로 입력을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자료가 현재 없어요. 전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전기 재무상태표. 현금이 얼마고, 보통예금은 얼마고, 외상매출금은 얼마고, 외상매입금은 얼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분의 손익계산서. 이런 것이 있어야 단기에 전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교식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전기께 없느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전기부터 사용을 해왔다면 프로그램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새로 이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인쇄된 걸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필요 지식을 읽어봅시다. 계속 사업자가 단기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2월 받는 메뉴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6기 지금 6년차 된 회사인데, 그래서 계속 사업자인데 프로그램을 단기에 처음 도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도 하고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필요한 게 지금 전기분의 재무상태표, 전기분의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잔액, 전기의 잔액,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가져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 당해년도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단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이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쓴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입력할 때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유의할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을 입력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손충당금 이런 거 공부하셨죠? 이론 때. 그러면 이제 코드를 선택할 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109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거든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109번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받으러옴도 대손충당금 설정하죠. 받으러옴이 110번이거든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111번을 사용해라 이겁니다. 한글로 된 계정과목 이름은 똑같지만 차감계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자산의 차감계정이죠. 그래서 차감계정이므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런 계정과목은 자산의 차감계정이므로 해당 자산 계정과목 코드번호 바로 아래의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 코드나 선택하면 맞지 않아요. 바로 다음 코드를 선택해야 된다. 차감계정,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할 때 이거 참고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요거는 지금 전기기 때문에 제5기죠. 22년도 12월 31일 현재 인쇄된 재무상태표를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에 가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지금 기초정보관리에 이거 할 차례입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화면에 차례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액이 0이 나와야 되고요.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는 니콜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 때 배우셨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입력을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139페이지에 있는 인쇄된 내용을 보시고 입력할 때는 계정 과목은 이런 통합 계정 이런 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렇게 생긴 거 글씨 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현금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코드에다가 현금을 한글로 입력하시면 코드를 찾을 수 있어요. 코드를 외우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암기가 될 텐데 많이 쓰면 암기가 됩니다. 암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글로 입력해서 찾으면 돼요. 101번 현금 엔터. 또 한번 엔터. 엔터 치면 커서가 차변에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1280만원을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느냐? 12800까지는 한 글자씩 입력하세요. 한 글자씩. 그런데 동그라미 뒤에 3개를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숫자 키패드라고 있죠. 여기 숫자만 왼쪽에 있는 거. 거기에 플러스 키 있어요. 플러스 키. 플러스를 눌러주는 거예요.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땡땡땡 동그라미 3개는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야 이걸 이용해야 여러분이 숫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입력 끝났으면 엔터. 그리고 틀렸으면 다시 입력하면 고쳐져요. 숫자가 틀렸으면. 자, 이제 두 번째 거 당좌예금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당좌예금 코드를 안다 그러면 안다고 가정하고 102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되죠. 그래서 코드를 알 때는 코드에다 코드를 직접 넣는데 모를 때는 계정 과목에 2글자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입력하세요. 3895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보통예금 보통 이 2글자만 넣어요. 그리고 엔터. 또 엔터. 41626 플러스 단기 매매증권 단기 2글자만 입력합니다. 엔터. 그러면 코드가 보입니다. 107번으로 내려와서 엔터. 또 엔터. 700만원 7하고 플러스 2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외상 2글자만 입력합니다. 108번에서 엔터. 엔터. 8200 플러스 1번 820만원. 자, 아까 이제 차감 계정 처음 나왔어요.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 82,000원을 입력할 때는 대손충당금으로 검색하지 말고 위에 지금 방금 입력한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9번으로 그냥 직접 입력해라 이 얘기예요. 검색하지 말고 109.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에요. 차감 계정이니까 옆으로 살짝 삐져나갔습니다. 대변적으로. 거기다가 82,000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받으러 110번 엔터. 2400 플러스. 자, 받으름에 대한 대손충당금 검색하지 말고 111 이렇게 입력해라 이거. 이해하셨죠? 24,000원. 자, 여러분 그런 요령으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 계정은 검색하지 마시고 해당 자산의 다음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또 마지막 설명 하나 더 드리고 여러분 시간 드리겠어요. 자, 이제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입력할 때 주의하시고 요거 입력할 때 주의하셔라 이겁니다. 위에 비품의 다음 번호 그냥 넣으세요. 건물의 다음 번호를 넣으세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요. 여러분이 자본에 대한 거 입력할 때 미처분 이익이익금을 입력할 때는요,
전기의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이거를 2월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입력할 때는 계정과목 이름을 이게 바꾸세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2월로 시켜서 지금 여기에다 입력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입력해 준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입력하실 때 5,229만 원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해 주세요. 예. 자, 이제 각자 입력을 해 보십시오. 이제 그거 반영해 가지고 입력하면서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게 다 만들어집니다. 응?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대손으로 검색하지 말고 위에 있는 바드러움이면 바드러움 다음 번호. 네, 근데 그거 감가상각도 대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203 검색하지 말고 203 해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밑에 차액은 0이 나와야 맞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총계 199-952-000, 부채와 자본 총계 199-952-000, 자산과 부채 자본은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확인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입력한 2월 이익잉여금 50290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했다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재무상태표 모양을 갖춰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2개,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게 됩니다. 네. 만약에 코드가 잘못됐으면 앞에 클릭하고 삭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추가 이제 만약에 빠진 게 있어요. 네네. 추가시켜야 되잖아요, 중간에. 네, 중간에 넣으실 필요 없이 밑에다가 추가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는 추가. 네, 중간에 추가는 불가능하고요. 밑에다 넣고 나중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조회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코드 순으로 딱 지가 알아서 찾아 들어갑니다. 예. 빠진 거는 맨 밑에 넣어주시고 조회를 누르면 상단에 요 조회를 눌러보면 제자리에 찾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누락된 것이 있다 걱정 마시고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음 이제 140페이지를 보시면은 풀이가 나와 있죠. 우리 입력했을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이제 이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게 될 텐데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여기 146번으로 입력한 요 상품 데이터입니다. 이 상품 데이터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넘어갑니다. 뭐 어떤 항목으로 넘어가냐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항목으로 넘어가요.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혹시 손익계산서를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쳐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는 못 고쳐요. 이 자료가 넘어가는 거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와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바꿔서 입력해야 된다 하는 거. 예,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팁에 보시면은 아까 이 얘기한 차감 계정들, 대손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재산, 해당 자산의 아래 코드를 꼭 입력해야 된다. 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차액이 0이 나와야 된다. 네, 밑에 차액이라는 것이 있었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1페이지로 가시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인쇄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제5기 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손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입력되어 있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근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 밑에 날짜만 하나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조금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손익계산서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쇄된 손익계산서를 보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다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바로 밑에 있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역시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모양이 갖춰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먹은 게 있으면 그냥 밑에다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을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 상품 매출 401번 엔터. 금액은 500516 플러스.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로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매출로 검색하면 상품 매출 원가라는 거 나오죠. 상품으로 검색해도 돼요. 상품 매출 원가. 요거 확인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여기다 입력하면 맨 밑에 있는 매출 원가가 일로 들어가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 가지고 자동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쇄된 거에 있는 기초 상품 재고액을 먼저 입력합니다. 500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255350 플러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앞에 빼기가 들어가 있는 건 빼주는 거고 플러스 돼 있는 것은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이런 데이터도 다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걸 산출하는 거죠. 여러분 상품 매출 원가 공식 이론 공부할 때 배웠죠?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걸 250, 350, 000 네, 맞으니까 이제 요 창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상품 매출 원가에 250, 350, 000 입력되죠? 자, 이제 판매 관리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 801번 68950 플러스 복리후생비 25512 플러스 여비교통비 7586 플러스 접대비 7500 플러스 통신비 4254 플러스 수도관절비 2251 플러스 감가상각비 13 플러스 임차료 15 플러스 수선비 7895 플러스 보험료 12645 플러스 차량 유지비 7105 플러스 수수료 비용 30 플러스 이자 비용 18780 플러스 여기는 왜 815 다음에 816로 안 가고 그 감가상각으로 불러요? 그 뭐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건너뛴 거죠. 개정 과목 내용이 없으니까. 아니 다른 거는 이제 아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 보면 여기가 요 다음 번호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감가상각 누계 차감 계정이니까 그랬고, 요건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예, 판매관리비 비용. 맞아요.
아까 거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비용입니다. 판매관리비. 그러니까 차감 계정이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는. 이자 비용 다음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250만 원 까지 입력을 하면 입력할 게 다 끝나고 당기순이익이 맞았는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몽땅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은 여기에 손익계산서 구조에 맞추어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매출액,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여기에 수익과 비용을 모두 넣었어요. 수익과 비용이 모두 넣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이 오른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대로 입력됐는가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가지고 맞으면 오케이다 이거예요. 요게 오케이가 돼야 돼. 당기순이익 27188,000. 자, 아까 입력하는 도중에 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하고 다르다는 거. 예.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우리가 그 분계를 할 때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이거는 어디로 가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비용 발생. 그리고 감가상각할 때 대변에 가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감소나 마찬가지예요. 자산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 그래서 자산 감소니까 이거는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입력할 때 요 818번 감가상각비는 저 위에 있는 수도광열비하고 전혀 관계가 있다면 같은 판매관리비로서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서로 상호간에 차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게 실무 수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론 때 배웠던 이 개정 과목들, 이 개정 과목 다시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이론 공부할 때 잘 이해가 안 갔던 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든 이해를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무 수행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따라 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꼭 따라 하셔야 되는데 놓치셨을 때는 바로 이 얘기 하세요. 아직 못했다 하고 저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것처럼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물어보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미룰 필요 없어요.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고치라는 문제 나왔을 때 뭔가 빠졌으면 추가하시면 추가할 때는 밑에다 무조건 넣으시면 돼요. 금액이 틀렸으면 그 금액에서 딱 클릭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고쳤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당기순이익이 딱 맞으면 제대로 고쳐진 거예요. 예, 거기 수행과제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2페이지죠? 네. 상품 매출원가 입력하는 방법, 여기 그림으로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보조창에다 우리가 입력을 하면 반영이 됐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거기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었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었다는 걸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다 완료했고 나면은 당기 순이익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수행 팁도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한다.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하면 되고요.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틀리게 돼 있으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수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수정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분 원가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전기분 원가명세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2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처분된 잉여금을 입력하는 내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행과제에서 뭘 하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일 패션의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조회해가지고 요 데이터하고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있네요. 클릭하시고, 자, 우선 처분 확정일이 빠져 있는데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2023년 0227 2월 27일 0227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왔어요. 당기순이익은 이거요. 근데 지금 요게 빠져 있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빠져 있습니다. 2310200 2310200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이 숫자가 같아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그랬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같아야 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입력한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아마 같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는 밑에 그림, 요 밑에 처분 내역인데요. 이 처분 내역은 그림을 아예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처분 내역을 입력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생략했으니까 밑에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요. 다음은 145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를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이다, 보통예금이다, 외상매출금이다 라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쫙 입력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당좌예금은 어느 은행 거고 보통예금은 어느 은행 거고 외상매출금은 어느 거래처 건지 이거는 입력을 아직 안 했어요. 그걸 우리가 거래처 초기 2월이라고 하는 거. 자, 거래처 초기 2월의 필요지식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 채무 등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개정 과목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 후 거래처 원장을 열면 전기 2월로 표시가 된다.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우리가 입력은 다 해놨어요. 그것을 거래처로 나누어서 입력할 겁니다. 이번에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를 열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오늘 여기 다 끝나겠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마지막 작업입니다. 클릭하시고 네, 여기에 이제 재무상태표 금액이 일로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능 모음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기침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기능 모음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불러오기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시면 기능 모음에서 불러오기 하시고 예 하시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한 자산부채 자본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모든 계정 과목을 전부 다 거래처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계정 과목만 거래처를 등록하는 거예요.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이다 그러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이고, 채권이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것들이고, 채무이다 그러면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매출채권, 매입채무 해가지고 자산부채에서 들어본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현금은 거래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좌예금은 거래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거래처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당좌예금은 국민은행이거든요. 코드를 더블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국민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거래처 등록한 국민은행 당좌라는 코드가 보일 거예요. 확인. 그리고 여기다 금액을 입력해 줘요. 38950 플러스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기 차액이 0 나와요. 이 차액은 0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래처별로 입력한 것의 합계와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금액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네, 잘 됐나요? 같은 방법으로 보통예금도 그렇게 합니다. 자, 보통예금을 클릭해요. 보통예금. 그리고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요. 자,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거죠. 거기 145페이지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한하고 엔터 쳐요. 그러면 신한은행 보통 나오죠. 확인. 거래처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금액 똑같네요. 41626 플러스, 자, 밑에 차액이 0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이거죠. 108번 외상매출금 클릭. 그리고 여기 코드에다 입력합니다. 여기 첫 번째 코드 더블 클릭해서 코디나라, 코디 엔터, 코디나라에서 엔터 치시고 470만원.
그 다음에 대126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대1 엔터. 대126 3500 플러스 그럼 밑에 차액 0 나오나요? 나오겠죠. 820만원 820만원 같으니까 거래처별로 한 거의 합계와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받으러움은 좀 복잡합니다. 받으러움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이 까매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받으러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새 창이 열립니다. 받으러움은 입력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 새 창에다 입력을 합니다. 거래처 앞에 있는 코드니까 더블 클릭해서 거래처를 검색합니다. 받으러움의 거래처 거기 표에 보시면 멋쟁이죠? 네, 멋쟁하고 엔터. 그럼 멋쟁이 우리가 거래처 등록한 거 보일 거예요. 1003번 엔터. 자, 이제 만기일자 입력할 차례인데 만기일자는 비고에 있습니다. 2023 0620 엔터. 자, 어음번호도 입력해야 될 텐데 비고에 있는데 숫자가 매우 깁니다. 20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앞에 세 자리 004 은행 코드, 그 다음에 8자리 날짜 2022 1220 12월 20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년 번호 1, 2, 3, 4, 5, 6, 7, 8, 9가 1년 번호예요. 엔터 하면은 넘어갑니다. 금액으로. 금액은 거기 표에 나와 있죠. 240만원 2400 플러스 수치구분 자수 거기 비고에 있죠. 자수 발행인 멋쟁이가 발행인이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멋쟁이를 또 검색합니다. 확인. 엔터 치면 배서인에 가는데 배서인은 없습니다. 발행일자로 가서 비고에 보면 발행일자 거래일자가 2022년 12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입력합니다. 2022 12 20 거래일자도 똑같이 2022 12 20 이렇게요. 발행일자 거래일자 입력했고요. 어음의 종류는 전자. 어음번호가 전부 숫자로 되어 있는 건 다 전자어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기관. 지급기관은 그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용산지점. 물음표 단추 누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거래처 등록할 때 100번이 국민은행, 200번 신한은행이라고 입력했던 그 은행이 있죠. 그게 나와요. 국민은행 확인. 그리고 밑에다가 지점을 입력해줘요. 용산. 네, 어음 한 장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음이라는 것은 기재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밑에서 차액이 0 나왔죠? 그리고 요 거래처 초기 2월에 요 닫기를 한 번만 눌러보세요. 누르면 받으러움 처음에 나왔던 그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여기 거래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0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다 바로 입력하면 돼요. 오른쪽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멋쟁이 엔터 4662 플러스 신사숙녀
더블 클릭해서 검색합시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신사숙녀 사형 플러스 2번. 자, 밑에 차익이 0 나오죠? 예상매입금 차익이 0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미지급금도 하겠습니다. 미지급금 클릭. 자, 거래처가 2개입니다.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믿음자동차 30 플러스 2번, 현웅컵나라, 여기 거래처 코드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웅컵나라 20 플러스 2번. 그래서 합계 5천만원, 차액 제로. 네, 다 했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제대로 돼 있어야 거래처 원장의 전기 2월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기초정보관리의 요 모든 내용을 한번 실습해 봤어요. 내일부터는 전표 입력으로 실습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행과제 풀이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거래처별 초기 2월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는 것인지. 더블 클릭과 F2 키는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F2 코드 도움말, 여기를 더블 클릭합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F2 눌러도 돼요. 기능 키에서. 받으러음, 지급어음, 차입금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그 계정 과목을. 왜냐하면 입력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서 오른쪽에 바로 입력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받으러음 한번 해봤죠? 그것과 같이 지급어음도 마찬가지고 차입금도 그렇습니다. 에, 148페이지에 있는 출제 예상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출제 예상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 이제 이거는 이제 실습과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PC에서 2사람 이상이 실습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홀더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걸 여러분이 바꿔주시고 컴퓨터를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먼저 종료하세요. 이 더존 스마트 A를 종료할 때는 여기 닫기 단추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I 플러스 종료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알림창 나오죠. 예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아까처럼 내 컴퓨터에 내 PC에 가셔서 C 드라이브를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홀더가 바로 이렇게 영문자로만 되어 있는 NIPCPA_ADB가 방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홀더예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지금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뒤에다가 하이폰 넣고 오후반이거든요. 우리가 오후반으로 이름을 뒤에다가 이어서 써주세요. 앞에 있는 영문 이름은 지우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아니면 F2인가요? F2 눌러도 이름 바꾸기 될 거예요. 그러면 커서를 뒤에다 딱 놓으시고 언더바나 하이폰 넣으신 다음에 오후반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놔버리지 마시고 오전반이라고 아까 이름 붙여뒀던 홀더 있죠? 거기를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 해주세요.
이름 바꾸기 해주셔가지고 뒤에 있는 오전반 하이폰까지 깨끗이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영문자만 딱 남도록 여기까지 다 지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백도 남지 않아야 돼요. 공백이나 이런 게 남지 않도록 NIP CPA 언더바 ADB만 남게끔 아까 오전반으로 고쳐놨던 홀더를 이렇게 고쳐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오전반은 그냥 프로그램 실행해서 자기네들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여러분이 2시에 오셔서는 이걸 또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오후반이 여러분 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일 오셔가지고는 여기를 이름 바꾸게 해고 뒤에다가 언더바 오전반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오후반은 또 이름 바꾸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걸 깔끔히 지워요. 그래가지고 작동하게 해서 우리가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작할 때 그렇게 한번 바꿔주고 끝날 때 한번 바꿔주면 돼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